자, 명문목TV 오늘은 그 신탁 등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아는 지인이 그 김해 유라 쪽에 그 김해 유라 계룡 리시빌 더 스테이라고 그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뭐 하신다 해갖고 제가 좀 알아봐 드렸는데 그거 계약 관련해 갖고 제가 알아본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신탁 등기 이게 좀 주의사항이 보면은 신탁 등기 우선 신탁 등기는 뭐 그렇고 신탁 등기가 중요한 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을구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을구에 확인해 보면은 보통은 신탁 등기 되어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기록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기록사항 없음에 대해서 그 뭐 근저당이나 뭐 채권 채무액 같은 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깨끗한 등기부가 깨끗하다고 임대인 측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회 초년생이나 안 그러면은 그 뭐 부동산을 끼지 않고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에 뭐 그런 그 임대인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겠죠. 그 항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을구에 소유권 을구가 보면은 소유권 이의 권리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거를 필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종류. 신탁 등기 종류는 지금 처분 신탁, 그 다음에 관리 신탁, 담보 신탁, 개발 신탁 이런 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가 있는데 주로 그 부동산 거래하면서 발생되는 게 요 담보 신탁입니다. 담보 신탁. 자기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겠죠. 보통 그 근저당 설정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은행에다가 뭐 담보 잡히고 근저당 설정하는 것보다 대출 금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반공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위탁자 입장에서는 그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 정의를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신탁등기 용어 신탁등기 하면은 보통 한 세 가지 용어가 나와요. 위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 수익자, 뭐 우선 수익자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탁자는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원소유자이겠죠. 그 다음에 수탁자는 보통 그 원소유자가 금융기관에 신탁을 합니다. 그 신탁,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았으니까 수탁 해놓은 그 수탁기관이겠죠. 그 다음에 수익자. 요 신탁 등기를 함으로써 그 수익을 누가 그 챙기느냐에 따라서 뭐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위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 김해 유라의 그 계룡 리시빌구 같은 그 위탁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금융기관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이 수익자로 되어 있으면은 조심해야 될 게 그 임대나 그 다음에 그 처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동의를 해야 이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가 그 계룡 리시빌처럼 위탁자가 그 됐을 경우는 그 나중에 후반부에 사례를 들어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신탁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면은 그 아까 네 가지 신탁 중에 담보신탁 사례가 제일 많으니까 요거 설명드리면 우선은
해당 부동산가 담보가 되는 거죠.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해놓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은 그 담보신탁 수익증권서가 발행이 됩니다. 요거를 그 수익증서를 발행해갖고 은행에다가 맡기게 되면은 제시하게 되면은 그 대출이 되는 거죠. 보통 저당권 설정 비용보다 저렴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대출이 많이 나옴으로써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로 신탁 등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주로 우리 그 분양대행사 시내 같은 데 가면은 오피스텔이나 도생이라 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한 동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동짜리, 두 동짜리 그런 오피스텔.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분양대행사가 준공 받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거나 그러면 임대를 마치기 위해서 마치기 전까지 시공비 정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매매나 임대가 되기 전까지 시행사의 분양대행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니까 우선은 준공된 목적물을 신탁회사에 신탁을 맡겨놓고 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대출을 좀 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더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탁 등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급 사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 보면은 이게 지금 발급한 건데 등기사항 증명서는 공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금 김해 유라 리시빌더 스테이인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탁 원부를 뗀 건데 신탁 원부를 떼면은 앞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해당 동호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가면은 이렇게 을구사항 아까 얘기했듯이 을구사항에 소유권의 위에 권리사항이 표현되게 되는데 이 기록사항이 없습니다. 이 기록사항이 없다는 거는 대출이나 근저당 그런 게 채권채권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위에 이 보면은 소유권을 이전했잖아요. 아까 여기는 NH 투자증권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해 놨는데 위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해 놓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탁 원부 요 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법원 등기소에 가면은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굳이 요거 안 알고 있더라도 해당 동호수를 알고 있으면은 주소만 알고 있으면은 등기소 주사가 요거를 발급해 주더라고요. 저는 요거 신탁 원고를 적어 갖고 가니까 굳이 요거 필요 없고 해당 동호수만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적어 드리니까 신탁 원고를 발급받았습니다. 보통은 작게는 장수가 작을 때는 한 1,500원, 많을 때는 3,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3,500원 주고 받았고 그 받은 게 이렇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두껍고 지금 이렇게 3,500원 주고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두껍고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은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뒤에부터 이제 신탁 등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째 보면 여기 계약서 비슷하게 그 어떤 뭐 이렇게 특약사항 같은 거 적혀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얘기 드리면은 그 지금 요 전문 요 자산 보관 계약서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쑥쑥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분이 중요한데 요 제10조의 수익자 부분 있는데 이랑 제9조에 따른 본권 부동산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보통 수익자가 금융기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위탁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정 변경의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한다. 제3항 위탁자가 제3자의 수익자를 지정한 후 수익자를 교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얻어야 한다. 그렇고요. 요 같은 임대 매물이기 때문에 요게 중요합니다. 보면은 임대차 계약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여기 같은 본권 부동산의 임대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다른 신탁 원고를 보니까 임대 계약서라고 했잖아요. 계약서 조항에 보면은 임대차 계약으로 표현한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임대로 해놨습니다. 제16조에 보면은 본권 부동산의 임대 혹은 처분에 따른 신탁 수익의 교부.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 본권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나 처분으로 인하여 본권 부동산 신탁의 신탁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해당 신탁 수익을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관리 계좌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그 다음에 2번 항목 본권 부동산 신탁의 순탁 수익은 본권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 처분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임대료, 연체료, 매매대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3항 제15조에 의한 신탁의 일부 종류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처분 부동산의 외의 매각대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신탁 수익에 관한 수지 계산기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계룡 리시빌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784세대인가 그러는데 지금 2년 정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임대를 돌리고 지금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세 한 바퀴가 2년이라 생각하면은 2년이 지나다 보니까 퇴거하신 분이 발생해갖고 지금 다시 한
지금 제가 갔을 때 한 10건 정도가 임대 매물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더 줄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780세대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뭐 770세대라고 10세대라고 보면 기존에 770세대가 기출 문제를 풀고 들어가신 거나 마찬가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들어갔겠죠. 이렇게 위험한 그 매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770세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뭐 결혼을 하면은 요거 지금 제 뉴스 보도된 거 제가 하나 요거 캡처를 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면은,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의 권리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니까 위탁자는 그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 그 수탁자라는 게 아까 그 금융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융기관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데, 아까 그 계룡 리시빌 같은 경우는 그 수익자가 그 위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실상 그 해당 매물은 그 대출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대출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익자가 그 위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익이라는 게 임대 수익이 다 위탁자 관리계좌로 다 입금되는 경우더라고요. 그 금융기관으로 입금되는 경우 아니고, 그 김혜 씨하고 협약을 하면서 그 신탁 등기로 이렇게 넘겨놓은 경우고, 그 실상은 그 대출을 일으키지 않은 안전한 매물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요 같은 경우는 요 지금 뉴스에 보도된 것 같은 경우는 위탁 수익자가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수익자가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여튼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서 요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잘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신탁 원부에 확 보면은 대출을 얼마 일으켰는지 그런 금액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지금 계룡 21 매물 같은 경우는 대출이 그 금액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어차피 계약서라고 보면 되니까 뭐. 자, 명문북TV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세 줄 요약으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유권의 권리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등기부 확인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신탁 등기되어 있으면 신탁 원부를 필히 그 가까운 등기소에서 가서 그 발급 받아갖고 확인해 보시고, 필히 말소가 돼야 되고, 그 요런 거 거래하실 때는 신탁 등기 말소의 거래 사실이 있는 매물이지 않습니까? 그 기출 문제가 그 많이 풀린 문제를 그 매물을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요 초랑 쪽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그 이편한시장 부산항 맞은편에 보면 북항 에코아임이라고 있는데, 그 지금 거기 그 전세로 한 20건 가량을 지금 거래가 되는데, 그거 보면은 신탁 등기가 잔금일에 다 말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오피스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형 생활시설 도생이라 하죠. 그것도 하나 제가 거래했거든요. 2개를 거래했는데 다 잔금일에 그 신탁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탁 원부를 확인해 갖고 위탁 관계를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수익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탁하고 수탁자 관계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 시 은행원이 좀 업무가 많아요. 그 밑에 보시면은 보통 은행원, 행원의 그냥 일반 대출 업무보다 한 3배가량의 업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3배 많은 게 대출 업무, 그냥 일반적인 대출 업무만 진행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신탁 등기 말소 업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 가입 시에는 별도로 간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간평 업무도 은행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원들이 요 신탁 등기되어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대출 들어왔을 때 좀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은행원 입장에서는 뭐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차피 일상적인 대출을 하거나 안 그러면 신탁 등기 말소 업무 이런 대출을 하거나 그 일의 양은 똑같으니까 그 일의 건수죠. 건수는 똑같고 일의 양은 많이 늘어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 정확하게 세 줄 요약하면 그 우선 소유권의 권리가 확인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탁 업무 위탁자하고 수탁자 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세 대출이나 뭐 하여튼 대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확인해 보셔갖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